요즘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입니다. 자, 결혼할 때 증여세를 높여준다는 얘긴데 요즘 이 내용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현재 증여세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결혼할 때 임시적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준다는 거를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좀 보시면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난 아들이 전셋값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항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고 현 전직 경제부처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2014년도에 5천만 원이 정해진 뒤에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10년 동안 집값이랑 물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부모들이 전셋값 지원을 통해 자녀들을 빨리 결혼하도록 돕는 것이 수백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증여세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이라 그다음 10년 합산으로 해서 비과세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직계 존비속이죠. 즉 부모님이 자식할 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5천만 원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1억 5천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 항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공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주식 차익이 정말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이 많이 났을 때 그럴 때 부부끼리 서로 증여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그 이상으로 해서 30%, 40%,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까지 증여세를 매기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결혼자금 관련해서 부모님한테 과연 얼마를 받았는지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면 블라인드에서 누가 올렸습니다. 자, 결혼할 때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냐라고 질문했고 사실상 이 데이터가 신뢰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 블라인드 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글 쓰고 투표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4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서 보면 1억 원이 가장 많죠. 1억 원까지 받으신 분들이 20%나 되고 자, 1억 원 이상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3억 원까지 받으신 분들이 13%, 10억 원까지 받으신 분들도 8%나 됩니다. 5억 원까지도 4%, 20억 원까지도 받으신 분들이 4%나 되네요. 자, 근데 요즘은 서로 지원 안 받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양쪽에 지원을 안 받은 부부가 9% 정도 되고, 자, 1억 원 미만으로 해서는 사실상 11%, 2%, 즉 대략 22%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가됐을 때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냐면 현행대로라면 1억 5천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는 무산 증여가 되는 거죠. 그다음 1억 원까지는 10% 세율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이긴 하지만 여기서 자진 신고를 하면 공제가 3%가 돼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은 970만 원이 됩니다. 즉 1.5억을 증여해주면 1천만 원, 즉 97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증여세 공제가 1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97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돈도 상당히 큰 돈이죠. 더군다나 양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예비 부부 사이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천 송도의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최모 씨는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 정도 빌리려고 했는데 만약 1억 5천까지 늘어나면 세금 1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대 입장은 어떤 거냐면 바로 결국 금수저 집안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드는 결혼 시장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까지 늘려주면 결국 있는 집 자식만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불만인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현재 연간 출생자가 2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거의 6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거의 반토막 이하로 나은 거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전 세계 꼴찌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어쨌든 10년 동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016년 4월부터 85개월 연속 매월 같은 달 기준 출생아 수 역대 최소라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향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증여세 공제 상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우선 10년이 지났고 그 지난 만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거를 높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한 1.5억에서 2억 정도는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부모님한테 받을 생각밖에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부모님한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결혼을 한다고 꼭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자수성가해서 부모님한테 줄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